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와, 갑자기, 갑자기 겨울이 됐죠. 복장이 지금 몇 겹을 입은 건지 모르겠어요. 추워가지고. 근데 오늘 굉장히 뜨거워질 예정입니다. 이 3강, 3회. 이거 정말 제가 볼 때, 최고. 진짜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설레. 막, 변태 같죠, 좀? 막, 할 얘기 많고 어려워서 막 이거 켰는데, 이 사람은 막 설렌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변태 같죠? 예. 오늘 되게 준비를 제가 꼼꼼하게 해왔는데, 할 말이 많은 문제들이 좀 있어서, 우리 함께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잘 들어가고 있겠죠? 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뭐 1번 이런 거는 워낙 중요한 문제인데, 뭐 잘 하실 거라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2번부터 아마 여러분이 처음 푸실 때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 저도 당황했거든요. 가와 같은 은하는 E0부터 E9으로 세분해서 나타내느냐. 딱 봤더니 타원이냐 불규칙이냐인데 얘가 타원이죠. 타원이긴 해. 타원, 타, 지으면 E. 그래서 타원은 E형, 뭐 농담입니다. 이건 엘립스란 뜻인데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포인트는 E0부터 E9으로 세분화하여 나타내냐라는 이 선지가 틀린 선지죠. 이게 틀렸어. 타원인데 이게 왜 틀렸지? 2로 하는 거 맞는데? 근데 정답 해설지를 보면 E0부터 E7까지래. E9이 아니라.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풀어주시면 되고요. 네, 넘어갈게요. 3번. 3번도 여러분이 자료 해석 많이 연습 안 하셨으면 좀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ABC가 표층, 심층 중에 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제일 밝은 색 들어갔다가 나가는 거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멕시코 만류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멕시코 만류니까 이거는 A는 표층입니다. 표층. 그 다음에 이제 B냐 C냐가 이제 포인트인데, B랑 C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포인트는 그러니까 제일 진한 놈은 아래에서 올라오죠. 남쪽에서. C 같은 경우는 위에서 내려오죠. 북쪽에서. 그러니까 진한 놈은 남쪽에서 올라오고 조금 밝은 놈은 북쪽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오는 애는 북대서양 심층수라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올라오는 애는 남극 저층수, 이렇게 이제 매칭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왜 알아야 되냐? 디귿선지 푸실 때 C가 B보다 수심 깊은 곳을 흐르냐, 요거 때문에 그래요. C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대서양 심층수죠. 그러니까 북대서양 심층수가 B는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는 남극 저층수죠. 남극 저층수보다 깊냐라는 거는 그래서 틀린 선지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디귿은. 그리고 4번은 뭐 그냥 뭐 항상 많이 나오는 거죠. 생물과의 멸종 비율 높은 피크 순서대로 5대 페트 100 순서. 이거 뭐 개념 때 저 말씀 열심히 드렸으니까 뭐 하시면 되고, 5번 같은 실험류의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한번 세팅 잘 하시면 되겠고, 6번, 전 6번도 자료가 되게 좋았어요. 6번에 이 디귿 옆에 표 요런 식의 자료가 사실은 저는 되게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자료냐면은 온난이냐 한랭이냐 중에 하나가 지나가는데, 그것들 중에 뭔지를 이 전선면의 통과 시각을 통해서 알아줘야 되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간의 흐름은 15부터 24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실수 안 하려고 타임 이렇게 써요. 시간, 내가 보는 자료 해석 순서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이걸 알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봤는데 전선면이 통과하는 시각이 요때인데, 온대적의 각시받은 여기에서 높이에 따른 전선면이 통과 시각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내가 13시에, 그러니까 15시에 0m짜리가 왔고, 1시간 뒤에는 조금 높은 애가 왔고, 또 1시간 뒤에는 또 높은 애가 왔고,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내가 이렇게 서 있을 때 15시에 딱 0m짜리가 온 거죠. 이게 15시라고 치면은 딱 이 발 밑에 여기 전선이 온 거예요. 근데 1시간 뒤에는 500m짜리가 온 거야. 그 말은 원래 이 뒤쪽에는 500m짜리 이렇게 위에 있는 애가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나는 16시에 올 거야. 얘네가 16시에 와가지고 500m 위에 내 머리에 올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위쪽에 사실은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고, 또 그 1시간 뒤에는 1000m짜리가 온다라는 건 17시에 오게 될 놈이 더 높은 곳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대기를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사실 싹 이어보면은 전선이 어떤 식으로 생겼었던 거냐면, 전선면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높은 놈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건 뒤쪽에 더 높은 놈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오면서 내 머리 위에 이렇게 도달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생겨먹은 전선은 무엇일 것이냐는 사실 가자료로 같이 봐야 되죠. 왜냐, 어느 지역이라 했기 때문에 이건 북반구일지 남반구일지 몰라요. 근데 이 친구가 온대저기압 중심이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 요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요렇게 익숙한 모양이죠. 뭐냐면 편서풍대, 북반구의 편서풍대의 모양으로 기본적으로 북상하면서 서풍 타고 동쪽으로 이동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오른쪽 위라고 얘기하지 말고 북동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북동쪽으로 부는 남서 편서풍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 바로 북반구 중위도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북반구 중위도에서의 전선은 사실은 이렇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체크가 되겠죠. 물론 이제 후반부로 가면 조금 더 이렇게 달라붙겠지. 뭐든 간에 그래서 그러면은 가자료의 북반구 중위도라는 거 더하기 나자료의 뭔가 서쪽으로 이렇게 가파른 서쪽으로 높아지는 점점 전선면이 있을 수 있으려면 뭐냐면 한랭전선이 매칭이 되는 거죠. 한랭전선이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온난전선이 아니고 한랭전선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를 응용할 수 있어야지 우리는 자료가 만약에 다 완벽하게 똑같은데 이 숫자가 반대로 제시됐다면 그러니까 25시가 2500 여기가 2000 뭐 여기는 1500 뭐 그 다음에 1000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씀 드린지 알겠죠? 숫자가 컸다가 작아지는 꼴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컸다가 작아지는 거라면 내가 원래 높은 전선을 만나다가 점점 낮은 애를 만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 높은 애를 만났다가 점점 낮아지는 전선을 만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 친구를 기대할 수 있겠죠. 이게 만약에 북반구라는 것과 북반구 온대저기압이라는 것과 합쳐지면은 얘는 이제 온난전선이구나 이렇게 이제 매칭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데이터 거꾸로 된 데이터였다면 기억이 맞는 선지였겠지만은 이게 점점 커지는 데이터로 줬으니까 기억 선지가 틀린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관측 기간 동안 AS의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느냐 물어보는데요. A 같은 경우는 온대저기압 중심의 우측에 있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 이거 온대저기압이랑 열대저기압이랑 문제 푸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둘 다 저기압이기 때문에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 왼쪽은 반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G2 하시거나 조금 더 공부 꼼꼼하게 하신 분들이면 북반구랑 남반구에서는 둘 다 동쪽이 시계 방향, 뭐 남쪽, 뭐 서쪽이 이렇게 뭐 위험 반응, 안전 반응 뭐 이런 것까지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부근의 기호는 전선 통과 이전이 대체로 낫느냐? 지금 얘는 온난 전선이 아니라 한랭 전선이 통과했고 한랭 전선이 통과하면 조금 더 차가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대체로 낫다가 아니죠. 네. 이전이 더 높았고 이후로 낮아진다. 오케이. 7번은 그냥 스무스하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아 이거 뭐 쉽잖아요. 쉽다기보다 너무 중요하죠. 적도에서 높은 게 뭘까? 증발일까? 강수일까? 적도는 더우니까 증발이 많이 되겠네요.가 아니라 적도는 높은 게 강수입니다. 열대우림, 아마존, 습하잖아요. 그죠? 위도 30도쯤에서 높게 찍히고 있는 요 점점이들이 뭐예요? 증발, 사하라 사막 뭐 이런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증 빼기 강, 한마디로 증발량 빼기 강수량은 뭐에 비례한다? 그냥 염분이 아니라 그렇죠. 표층 염분에 비례한다. 왜 표층이라고 해야 되냐면 우리 배웠잖아요. 심층에도 또 염분이 다르죠. 중심, 심층 순환할 때 배웠으니까 엄밀하게 가야 돼요. 과학은 심층이 아니라 표층. 8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거를 못 봤으면은 문제를 못 푸셨을 수 있을 텐데 동쪽으로 향하는 걸 플러스 동풍이 아니라 동쪽으로 향하는 걸 플러스로 한 거예요. 이렇게 저는 써놔요. 그래서 실수 안 하게. 동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야. 이렇게. 동풍이 플러스다 라고 했으면 뭐라 해야 되는 거예요? 동풍이 플러스면 요걸 플러스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이름을 붙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동쪽으로 향하는 바람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고서 가자료를 보면은 제가 항상 외워달라고 했던 중요한 데이터가 뭐냐? 경도값 중에 150도 웨스트는 외워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150도 웨스트가 어디냐면은 여기 대충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이 동태평양, 왼쪽이 서태평양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동태평양 자료라고 줬지만 그걸 안 줬어도 이 자료는 150도 웨스트부터 우측에 있는 자료들을 갖고 왔으니까 동태평양 자료겠구나를 아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동태평양 자료를 봤을 때 지금 요 A 시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양의 값을 갖죠. 플러스. 한마디로 값이 커졌다는 거예요. 플러스가 커졌다라는 거는 요 방향의 바람의 세기가 이렇게 커졌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동풍이 세진 거예요? 서풍이 세진 거예요? 서쪽에서 불어오는 서풍이 세진 거죠. 한마디로 무역풍이 세진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무역풍은 이 방향인데 이 방향에 세졌다 했으니까 원래 불던 무역풍은 약해진 거죠. 그럼 무역풍이 약해졌네? 그러면 엘니뇨 이렇게 되는 거죠. 연습 한번 더 해보면 이 비시기는 진해요. 한마디로 값이 마이너스라고요. 마이너스라는 말은 이 플러스 방향의 세기보다는 마이너스 방향의 세기가 셌다는 거죠. 이런 식의 바람이 더 많이 불었다는 겁니다. 이 바람은 무슨 풍이랑
같죠? 동풍, 즉 무역풍이랑 방향이 같아요. 그러니까 무역풍의 세기가 세진 라니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를 보면 엘라 중에 하나다 했는데요.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기류가 막 여기 생기고 있어요. 제가 이거 좋은 문제 또 댓글로 달아드릴 텐데 댓글 꼭 보세요. 항상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실제 바람의 그림을 줬을 때 여러분의 눈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 바람을 봐야 되나 저 바람을 봐야 되나 이 흐름을 봐야 되나 뭐 이러는데 여기다 꼭 써놓으세요. 실제 엘니뇨 라니냐 문제에서 실제 바람의 상승 하강 자료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상승 기류의 위치만 보셔라. 이거 제가 예전에 수특 영상에서 앞에 쭉 보고 오신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처음 보는 분은 이거 적어놔야 돼요. 상승 기류의 위치만 보지 않으면 헷갈리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 기류 위치가 여기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 원래 이 상승 기류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동쪽에 있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잠깐만 헷갈리네요. 서쪽에 있어줘야 된다. 왜냐면 따뜻한 물이 서쪽으로 막 가주니까. 근데 원래 한 요 정도 있어야 될 놈이 지금 상승 기류가 약간 동쪽으로 밀려 넘어온 거예요. 굉장히 진한 화살표가 가장 강한, 여러분 헷갈릴까봐 가장 강한을 추가해주면 가장 강한 상승 기류의 위치가 원래 서쪽에 있어줘야 되는데 따뜻한 물이 무역풍이 서쪽으로 넣어줘가지고 여기 있어줘야 될 게 동쪽으로 밀려왔죠. 왜 그러냐? 이거는 바로 엘니뇨 시기의 자료다. 무역풍이 약해져서 여기 있어야 될 놈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넘어온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자료 해석을 여러분이 많이 하셨으면 딱 보자마자 엘니뇨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항상 시험지에다가 체크를 해놔요. 이렇게 연결을 해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나 자료는 A의 시기에 해당하겠구나.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술술 풀립니다. 그러면 그죠? 동서 해수면 경사는 A는 엘니뇨인데 엘니뇨가 크냐 경사는 라니냐 때 더 크죠. 적도 부근에서 발생하는 구름의 양은 엘니뇨가 맞냐라 그러는데 그건 그렇죠. 그다음 나시기의 석태평양 부근에 나시기는 보이는 대로 읽어줘야 돼요. 나는 A 시기, 즉 엘니뇨 시기죠. 그러니까 엘니뇨 시기의 서태평양의 서쪽에 있는 기압 편차가 어떻게 됐냐? 엘니뇨 때 서쪽은 따뜻한 물이 덜 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온도가 떨어져요. 그럼 기압은 온도의 반대니까 올라가요. 그러니까 편차가 음의 값이 아니라 양의 값이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기니디 순서가 너무 빠르게 느껴진다. 그런 분은 진짜 지금 아직 개념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개념 영상 이것도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 문제를 푸셔라. 9번은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는데 저는 좀 엄밀하게 갈 때 어떻게 디귿을 풀어야 되느냐를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이게 디귿을 푸는데 좀 기가 막힌 방법이 있긴 하더라고요. 가는 남북 방향의 연평균 부속. 이거는 남북. 나는 동서. 그리고 여기서 지금 플러스를 북이랑 동으로 줬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아까 보여드렸지만 8번에서 실수 안 하려면 북이랑 동으로 향하는 걸 플러스로 줬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그려놔요. 항상 시험 볼 때. 이쪽을 플러스로 준 거야. 반대로 해석하면 안 돼. 계속 자기 최면 거는 거죠. 오케이. 실수하면 안 돼. 오케이. 그렇게 하고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표층 바람 대기 대순환과 지금 요 그림이 데이터가 맞아 들어가야 되죠. 그럼 천천히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은 봤더니 가자료 먼저 보겠습니다. 가자료 봤더니 천천히. 지금 이쪽은 그러니까 영인 영역과 영이 아닌 영역을 이렇게 잘라줘야겠죠. 일단 이렇게 크게 잘라주면은 보시면 천천히 하고 싶으면 한국말로 쓰면서 해도 돼요. 여기가 음이잖아요. 그죠? 천천히니까 플러스 먼저 볼까? 플러스면 요거에 해당하는 거죠. 남북이고 플러스 쪽을 북으로 향하는 방향. 그죠? 그렇게 되면 저는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북으로. 헷갈리면. 여기도 북으로.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남으로. 이렇게 써도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 남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던 배경 지식과 합쳐 볼 건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북으로 이렇게 강하게 불어주는 남반구 바로 아래쪽에 있는 저 바람의 정체는 뭐냐? 바로 북으로 불어주는 요 남동무역풍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남동무역풍에 해당을 하겠구나. 색깔 좀 다른 걸로 써드릴까요? 오케이, 이게 남동무역풍이겠구나. 그럼 반대로 여기 남으로 이렇게 세게 있는 건 뭘까? 요거겠죠. 요거 북반구 쪽에 있는 북동무역풍.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북동무역풍. 연습하는 거니까 다 할게요. 그 다음에 북동무역풍보다 더 고위도에서 60도 사이에 북으로 불고 있는 애. 북으로 불고 있는 애 누굴까? 북으로 불고 있는 애 편서풍이겠죠. 그래서 이건 북반구에 있는 북반구 편서풍. 그러면은 저 제일 왼쪽 것도 이해가 되시죠? 이것도 남으로 불고 있는
나무로 조금 줌아웃을 해볼까요? 나무로 불고 있는 현서풍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못 푸시는 거는 내가 이걸 몰라서라기보다는 지금 보고 있는 그 자료와 지금 요 그림이 매칭이 바로바로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습을 많이 해야죠. 문제를 많이 풀고 연습을 하면 충분히 체크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나도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보이는 대로 천천히. 여기 엄청 눈에 들어오는 일단 강한 플러스가 있잖아요. 강한 플러스가 있고 뭐 이렇게 마이너스 있는 영역도 한번 잘라주고, 그죠? 여기 또 플러스, 여기 또 플러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아까 이제 동서 방향에서는 플러스를 뭐라고 했냐면 동으로 향하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천천히 하세요. 동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 얘네들은 서로, 그죠? 서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서로 향하는 유속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뭘 봐주는 게 좋냐? 바람이 아니라 해류를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그 전체적인 해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요거 이렇게 봤을 때 서로 가운데 일단은 이렇게 동으로 세게 가는 놈이 하나 있어요. 동으로 혼자 딱 뭔가 요거로 대칭적이죠. 그러니까 얘가 뭔가 기준점일 텐데, 얘가 뭐냐면 동으로 가는 적도 반류일 겁니다. 이거 이미 우리 수능 완성 문제 중에 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도 반류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적도 반류의 유속이 이렇게 세느냐, 그게 약간 의심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제가 약간 실수한 게 뭐냐면 유속과 유량은 달라서 사실 적도 반류의 유속은 빨라도 유량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가닥이 엄청 빠르게 흐르면 유속은 빠르겠죠. 유량은 적은 거죠. 한 가닥만 가니까. 근데 이에 반해서 서로 가는 애들은 북적도 남적도에 해당을 하겠죠. 북적도 남적도 자체는 사실은 유속이 데이터만 봤을 때 막 적도 반류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진 않아요. 세진 않아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양 자체는 더 많으니까 느리더라도 아니면 속도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북적도 남적도가 끌고 가는 물의 양 자체는 많을 거다.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북적도 남적도에 해당을 하는 거겠죠. 북적도 남쪽. 근데 여기를 비워놨으니까 어디 나무로 잡아야 될지 애매한데, 사실은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적도 반류가 흐르는 쪽이 열적도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드린 적도 있는데, 북반구에 좀 치우쳐져 있어요. 실제로 가장 뜨거운 그 지표의 평균치는 북위 5도 정도 있다라는 게 다양한 문제에서도 강조된 적이 있습니다. 지원 수준에서. 그래서 적도 반류가 치우친 쪽, 요쪽, 그러니까 니은 쪽이 북반구에 해당하는 데이터고, 이게 60도 N이 되겠죠. 60도 N. 그 다음에 기억에 해당하는 것이 60도 S에 해당하다는 것은 이 적도 반류의 위치로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적도 반류를 품은 쪽이 북반구다. 외워놓으셔야겠죠. 그래서 서로 가는 이 친구가 바로 북적도해류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동으로에 해당하는 애는 동으로 가고 있는 북태평양 해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북태평양 해류, 이쪽으로 가는 거는 그 아래쪽에 요 해류에 해당하겠죠. 남극순환류, 서풍피류에 해당하는 남극순환류. 그래서 북반구 남반구를 찾아주는 또 좋은 팁은 뭐냐면, 필기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복잡하니까 지워버리면, 여기는 그래프에 플러스로 끝나요. 기억 쪽이. 그쵸. 니은 쪽은 마이너스로 끝나요. 무슨 얘기냐? 원래대로 대칭적이면 얘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한번 내려줘야 되거든요.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처럼. 근데 기억 쪽은 올라가고 끝입니다. 플러스의 값을 갖는다는 건 동으로 향하는 해류가 계속해서 흐른다는 거죠. 동으로. 60도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모르겠지만은 동으로만 흐르는 해류가 있고 서로 흐르는 해류가 나오지 않는다. 뭐랑 이어지냐면 동으로만 흐르는 해류 쫙쫙 남극순환류랑 합쳐줄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남극순환류의 개념으로 60도 S이다를 풀어주는 게 좀 더 건강한 풀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에 나온 문제들을 잘 푸신 분들이라면 이 적도 반류가 흐르는 5도 N 정도의 열적도가 있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괜찮았죠. 10번에서 여러분이 체크해 줄 거는 기억선지 정도인데요. 팽창 가속도는 음의 값이냐? 요거 이제 당황하신 분들 많을 텐데, 10만 년이냐 100만 년이냐라는 애매한, 우리가 분명히 안 거든 뭐 30만 년, 3분 뭐 이런 거였는데 애매한 숫자를 줬잖아요. 그러면 어려워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배운 숫자 그 사이 어딘가에 해당하느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이에 일단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액션이 30만 년이죠. 30만 년 때 뭐가 일어났죠? 빵 터져 빅뱅 후 30만 년에 우주 배경 복사. 그렇죠. 그러면서 전자들이 원자에 잡히면서 최초의 중성 원자 생성을
그럼 최초의 빛이 달려간 게 우주배경 복사 기억나시죠? 그러면 30만 년을 기점으로 해서 100만이 먼저고 10만이 최근이죠. 이거 수능날 실수해가지고 10만 먼저 100만 나중에 이렇게 푼 사람 진짜 많아. 그러니까 써놔요. 100만이 옛날이고 10만이 최근이야. 아니 미안해요. 내가 실수했네 방금. 나이가 10만일 때네요. Sorry. 본인이 말해놓고 본인이 바로 실수해버리기. 10만에서 100만으로 가는 거죠. 네, 탄생하고 전이 아니니까. Sorry. 이렇게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30만 년을 기점으로 앞인 거 하나, 뒤인 거 하나가 있으니까 30만 년보다 뒤인 애들은 빛이 막 달려나갈 수 있겠죠. 30만 년보다 앞이면 아직 우주배경 복사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방출되지 않아서 중성 원자가 안 만들어지고 빛들이 막 튕겨나가고 있는 불투명한 우주 해당하겠죠. 10만 년이 이거, 100만 년이 이거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는 이거야. 갑자기 공통점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해요. 어이씨 기억에서 팽창 가속도? 이런 그래프 이런 것도 안 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개념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뭐냐? 맨 처음에 극팽창을 빵 하잖아요. 그때는 10의 마이너스 35승초쯤 그죠? 그 다음에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죠.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했으니까 감속을 싹 합니다. 감속을 하다가 최근에는 원웨이 초신성하면서 가속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좋냐? 이 우주의 감을 잡으실 때 대충 137억 년이잖아요. 총 나이가 140억 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절반 퉁쳐요. 그러면 몇 억 년? 그치 70억 년. 70억 년 이렇게 잘려요. 그래서 전반부 70억 년은 감속했다. 후반부 70억 년은 가속하고 있다. 현재를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문제 풀 때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 전반부 앞쪽은 절반은 70억은 감속이고 후반부 70은 현재를 포함해서는 가속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인 10만과 100만에 해당하는 건 어디예요? 70억보다 훨씬 앞쪽이니까 우주의 초창기, 전반기 쪽이죠. 그러니까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팽창 가속도 음이냐? 한마디로 감소하고 있느냐? 감속하고 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기억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11번. 요거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디귿입니다. 디귿. 디귿 선지가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나온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부터 이제 시간이 한 문제 한 문제 좀 오래 걸리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나온 기출문제 그림이죠. 딱 지질 단면도 보자마자 가에서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포획감이죠. 모양이. 화강암이 쉐일을 뜯어먹은 포획감. 그러니까 원래 쉐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화강암 기역이 들어가면서 쉐일을 뜯어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석회암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화강암과 쉐일의 그림을 봤을 땐 기저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화강암 니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쉐일이 얹어지고 석회암이 얹어진 이런 느낌이다. 근데 문제를 읽어보시면은 쉐일이 형성된 시기는 쉐일끼리 같고 쉐일은 쉐일끼리 같고요. 그 다음에 석회암은 석회암끼리 같아요. 나이가 같은 거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화강암 기역과 화강암 니은의 나이를 이 그림만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뭐가 더 옛날이죠? 뭐가 더 나이가 많을까? 화강암 니은이. 쉐일을 기준으로 화강암 기역은 나중이고 니은은 쉐일보다 먼저고 이러니까 화성암 니은, 쉐일, 기역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자료를 통해 가나자료를 알 수 있는 거는 나이 자체를 순서 자체로 봤을 때는 화강암 니은 그 다음에 화강암 기역이겠구나. 요걸 분명히 써먹을 때가 있겠죠. 이렇게 하고 니은 표를 보시면 여기서는 모원소분의 자원소의 비율을 주는데요. 이게 굉장히 낯선 숫자가 등장을 하죠. 우리가 분명히 공부했던 거 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예쁜 숫자들이었는데 여긴 예쁘지 않아.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예쁘게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분모를 좀 맞춰볼까? 9분의 6. 야, 이렇게도 애매해. 뭐 9분의 16 뭐 이렇게 애매합니다. 그럼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게 자원소, 모원소를 합치면 100%잖아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숫자를 만들 수 있는지를 또 고민을 해봐요. 봤더니 3분의 2? 애매할 것 같지만 두 개 합쳐서 사실은 100이 돼야 되니까 두 개 합치면 분모 분자 합치면 5. 5는 20배 곱하면 100이 되네. 그럼 분모 분자에 100을 곱해볼까? 그러면 얘를 60분의 40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오케이. 좀 훨씬 보기 편하죠? 60분의 40으로 바꾸니까 이 친구는 반감기를 한 번 지났나요? 아직 못 지났나요? 아직 모원소가 60%나 남았죠. 100에서 60으로 갔다가 50으로 이제 나중에 갈 거잖아요. 50까지 가야 한 번인데 100에서 아직 60. 50은 못 갔어.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1회보다 못 갔구나. 오케이. 훨씬 보기 편하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보여요. 얘는 둘이 더하면 분모 분자도 25인데 그러면은 분모 분자에 4씩 곱해주면 45분의 64.
sorry 36분의 6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분모가 그러니까 모원소가 아까 50보다 컸는데 지금 50보다 작죠. 그러니까 한 번은 지난 거지. 두 번은 지났을까요? 두 번 지났으면 25분의 75였을 거잖아요. 근데 25는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얘는 한 번에서 두 번 사이야 이렇게 써놓는 거죠. 선생님 여기서 어떻게 100을 만들 생각을 해요? 그거는 미안한데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의 센스예요. 고민을 많이 해봤어야 돼. 이미 앞에서 다른 문제들 풀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제가 처음 했던 거는 일반적으로 통분하면 관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통분으로 해봤던 거야. 통분해봤는데도 문제가 답이 잘 안 나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또 100으로 만들었을 때 뭔가 문제가 풀리는 게 있었는데 그 문제들 푼 경험이 있었는데 그게 있어야 이런 트라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런 테크닉을 처음 보면 내가 뭔가 안 풀리면 이런 걸 기억해놨다가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좋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그 x분의 x 프라임 값이니까 요거랑 매칭을 할 수가 있죠. 요거랑 요거를 합칠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 아까 나이는 뭐가 더 많다 했죠? 니은이 기억보다 많았죠.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나이가 뭐가 더 많아야 돼요? A, B 중에? B가 더 갔으니까 반감기를 한 번에서 두 번 사이. A는 아직 한 번도 못 왔으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B가 A보다 많아요. 그럼 매칭이 되죠. 화강암 니은에 해당하는 게 B, 화강암 A에 해당하는 게 A 이렇게 매칭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풀리죠. A는 기억이냐 A는 기억이냐 정답. 그죠? X의 반감기가 1학년보다 짧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를 이제 써먹으려면 우리가 안 쓴 정보를 써야죠. 항상 내가 뭔가가 안 풀린다? 안 쓴 정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일층에는 삼엽충, 석회암층에는 암모나이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셰일층은 삼엽충이 나온다라는 건 셰일층은 뭐냐? 색깔을 좀 다른 걸로 쓸게요. 셰일층은 고생대 해성층이라는 거죠. 고생대 해성층. 석회암층은 암모나이트. 그러니까 중생대 육성층. 해성층. 그죠? 고생대 해성층, 중생대 해성층. 이렇게 해당을 합니다. 근데 X의 반감기가 만약에 1학년보다 짧잖아요. 1학년보다 짧으면 A, 즉 기억에 해당하는 친구의 나이는 1억 년보다 짧겠죠. 왜냐면은 반감기가 1회를 덜 갔으니까. 그러니까 기억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1억보다 짧아져요. 니은의 나이, 즉 B의 나이도 어떻게 되냐면 1회는 지났지만 2회는 못 지났어요. 그러니까 1억에서 2억 사이가 됩니다. 1억에서 2억 사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이가 잡혀요. 근데 이게 과연 저 화석들을 설명을 할 수 있느냐를 보면 지금 화성암 니은 같은 경우는 기억 먼저 볼까요? 기억 같은 경우는 최소한 고생대와 중생대 사이에 껴줘야 돼요. 그죠? 근데 기억의 나이가 1억보다 짧아. 그러면은 중생대보다 앞쪽에 퇴적됐다는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억보다는 길어줘야 된다. 디귿이 제일 중요한데 현재로부터 1억 년 후에 이 비율이 1.5보다 크냐라고 물어봅니다. 현재로부터 1억 년 후에 이렇게 굉장히 1.5란 또 애매한 숫자를 주고 그럼 천천히 하는 거야. 현재를 먼저 보는 거죠. 현재 이 값은 어떤가 시킨 대로 하면 되죠. 현재 이 값을 우리가 표에서 줬으니까. 그럼 현재 니은에 포함된 x의 함량은 얼마냐면 현재 니은에 포함, 니은은 뭐였냐면 b였고 b에 포함된 x의 함량은 9죠. 36. 36으로 쓰겠습니다. 36포입니다. 기억에 포함되어 있는 건 뭐냐? 기억은 A였고 A에 들어있는 건 3이고 통분하면 60이었죠. 100으로 만들어주면 60포. 그러니까 현재 값은 36분의 60이에요. 36분의 60이 1.5보다는 어떻죠? 큰 숫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1.5라는 문제에서 준 숫자보다는 이 값이 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억 년 후에도 이러냐? 라는 건데 조금만 개념 공부 잘했으면 당연한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현재 이거분의 이거의 비율이 1.5보다 커요. 36분의 60. 1억 년 후에는 어떨까? 여전히 36분의 60. 왜냐? 둘이 원소가 x로 같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같은 시간이 지나가면 감소하는 비율도 같아요. 지수함수적으로. 그럼 사실은 저 비율의 분모 분자에 들어간 숫자는 바뀔지언정 이거분의 이거 자체는 어떻다?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5보다 크면 1억 년 후에도 1.5보다 크고 5억 년 후에도 1.5보다 크고 15억 년 후에도 1.5보다 크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개념을 잘 알고 있느냐. 여기서 어떤 계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선지였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2번. 이거 진짜 골 때리던데 열심히 경우의 수를 막 계산을 해야 되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주결성과 질량 반응도 관계고요. 반지름 나타내고요. 두 개는 주결성이 있는데 원시별은 없으니까 알아서 한번 두 개 찾아봐 이런 거죠. 천천히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항상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느냐. 내가 아는 거에서 시작을 해야 일단 비교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우리가 아는 게 뭐냐? 태양이죠. 그러니까 태양이
광도랑 태양과 광도 같은 놈이나 태양과 반지름이 같은 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걸리는 놈은 B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B부터 시작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다 지금 다 다른데 나머지는 건드려봤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B 먼저 갈게요. B가 과연 주결성일까? 짱구를 굴려볼게요. B 같은 경우는 다행히 또 축에 딱 맞아가지고 우리가 광도나 반지름을 읽어줄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 뻔하게 알고 있는 L은 R제곱, T는 A제곱 이 식을 써먹어야 될 텐데 일단 태양이랑 광도는 같아. 1. 오케이, 그죠? 그리고 표면 반지름이 10배야. 10의 제곱. 그럼 표면도 어떻게 돼야 되냐면 루트 10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돼야지 이제 계산이 맞아 들어가죠.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어떠냐라는 건 태양이랑 광도는 같지만 반지름이 표면 온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천천히 그려드리면 주결성 있는 H활도 이렇게 그려봤을 때 예를 들면 태양을 여기라고 할게요. 태양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근데 지금 B 같은 경우는 광도는 태양이랑 같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B는 요거랑 같은 광도를 가져야 되죠. 태양이랑. 근데 어떻다고 표면 온도는 계산해봤더니 루트 10분의 1 더 낮아야 돼.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거보다 더 뒤쪽으로 빠져줘야 되는 거죠. B는. 그러니까 B가 이쪽으로 빠져버리는 순간 이 친구는 주결성은 아니죠. 이 위치를 보면 얘는 오히려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거성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거성이구나. 거성화 단계를 이미 갔구만. 그죠? 왜냐면은 선생님 원시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시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준 거죠. 이 위치에 있는 건 오고 있는 원시별이거나 주결성이 끝나고 나가고 있는 주결성일 텐데 거성화 단계. 그죠? 근데 들어오고 있는 원시별은 아니라고 문제에서 준 거죠. 그러니까 나가고 있는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았던 거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B는 일단 주결이 아니야. 그 다음에는 그냥 사실은 여러분 눈에 걸리는 거 하면 됩니다. 근데 센스 있게 하려면 이 축이 딱딱 들어가는 애들부터 가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B를 잡고 풀어봤더니 계산이 용이한 놈이 골라줘야 되겠구나. 근데 지금 C나 D는 축이 애매해요. 반지름이 잘 안 읽히거나 광도가 잘 안 읽혀.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중으로 미루고 A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계산이 가능하죠. 왜냐면은 반지름 10의 제곱, 광도 10의 4제곱이니까 10의 4제곱은 10의 제곱의 제곱이랑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표면 온도는 태양이랑 똑같은 놈이라는 거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A는 표면 온도는 태양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표면 온도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 라인 어딘가에 걸려야 되죠. 근데 광도는 어때요? 10의 4제곱으로 광도는 훨씬 커. 그러니까 이 위로 이제 지켜야 되는 굉장히 초거성 정도에 해당하겠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00배 정도로 크면 거성, 10,000배 정도로 크면 초거성. 얘는 지금 10의 4제곱 10,000배 정도로 크니까 초거성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는 계산을 해보니까 초거성으로 봐야 되겠다. 주결성이 아니네요. 찍기를 잘 못하네요, 제가. 그렇다기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찍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거 다 찍어서 풀어? 그러면 A까지 왔으면 A랑 광도가 같은데 반지름만 다른 C를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치. 광도는 A랑 C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에 걸려야 되는 거죠. A랑 C랑 광도는 같아줘야 되니까 L. 그죠? 근데 반지름이 작아지죠. 많이 작아져 준단 말이야. 그 말은 반지름이 작아져 주면서 그만큼 R제곱 값도 줄어드니까 표면 온도는 올라가 줘야지 계산이 맞죠. 다시 이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A를 통해서 C를 유추하고 싶어요. A랑 C는 광도는 같아요. 근데 A가 C에 비해서 반지름이 커. 한마디로 C가 반지름이 더 작아. 그럼 C는 표면 온도가 어떻게 돼야지 계산이 맞아요? 올라가 줘야 된다는 말이죠. 오케이? 그런데 아까 10의 4제곱이라는 광도랑은 같아야 되는데 표면 온도는 커져줘야 되니까 10의 4제곱은 같아야 되지만 C는 표면 좀 커져줘야 되니까 이렇게 가서 C는 대충 여기 정도에 찍힐 수 있는 주결성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주결성이라 볼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C는 이 라인에 잡히는 주결성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감 잡았죠? 그럼 같은 맥락에서 또 하면 돼. 2라는 값이 딱딱 맞아주니까 얘를 통해서 뭔가 D를 제껴줄 수 있지 않을까요? 2가 주결성이면 끝나는 거고 2가 주결성이 아니면 얘가 주결성되고 끝나는 거죠. 힘들죠? 가보자. 반지름, 표면, 광도 줬으니까 광도 10의 마이너스 2제곱은 반지름 10의 마이너스 2제곱의 제곱 다 t 4제곱이 돼야 되는데 계산이 맞으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줘야 되냐면 짱구를 굴려 루트 10의 4제곱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어떤 거냐? 이 친구는 태양보다 광도가 굉장히 낮죠. 근데 표면 온도는 높죠. 어떻게 되는 거냐? 태양보다 광도는 낮으면서
y축은 낮은 거죠. 표면 온도는 높아야 돼. 대충 견적 나오죠. 대충 여기 어딘가에 찍히는 이 친구는 적색 거성, 백색 외성 이쪽에 해당을 해야겠죠. 광도는 100분의 1 정도인데 표면 온도는 루트 10이면 3배보다 조금 더 크니까 이 친구는 백색 외성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백색 외성. 그럼 자연스럽게 속어법에 의해서 D가 주결성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휴! 이렇게 되면 끝난 줄 알았는데 선지들도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천천히 가볼게요. 갑자기 여러분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스펙트럼에서 CA2 흡수선의 세기, CA2 흡수선의 세기,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분광형 스펙트럼 할 때 배웠죠.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분광형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여러분이 개형을 외워서 주요 포인트들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CA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바로 태양 G2형, 태양에서 가장 강한 흡수선이, 태양은 G2니까 여기죠. 태양에서 가장 강한 흡수선이 CA2다. CA2의 개형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도 대충 알고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매칭이 되느냐 봤을 때 A는 아까 우리가 계산했을 때 제가 계산한 거 지워버렸네요. 여기에는 안 지웠는데 A는 아까 우리 계산한 거 다시 보시면 태양과 이게 같아요. 표면 온도가. 아까 1이 나왔던 태양 표면 온도가.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금 백색외선 계산했지만은 태양보다 T가 높아요. 오케이? 그러면 CA2의 상대적 흡수선 세기는 어떻게 매칭이 되느냐? A는 태양과 같으니까 정확히 여기에 해당하는 게 A 값이 되겠죠. 오케이? 그죠? A는 정확히 태양과 같으니까 어디로 해당이 되느냐? 여기가 이제 A가 되는 거죠. 여기가 A예요. 그죠? 근데 지금 아까 E 같은 경우는 백색 외성이라 표면 온도가 더 높았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주는 게 E 어딘가. E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죠. 근데 CA2 흡수선의 이 그래프와 같이 매칭해서 보면은 이거보다 무조건 낮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매칭해서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야 나와라 이제. 나와라. 안 돼.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얘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게 맞는 거죠. 니은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녀석의 질량이 크거나 광도가 크면은 굉장히 소모를 빨리 해서 짧고, 나머지 반대면 길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B랑 태양을 비교해 보면은 여기서도 저도 처음 해볼 때 골 때렸는데 B는 태양이랑 광도가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B랑 태양은 광도가 같으니까 이게 같다라서 틀린 선지 이렇게 풀면은 안 된다. 안 됩니다. 틀린 풀이에요. 무슨 얘기냐? 광도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그 머무르는 시간이 같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같은 주결성일 때도 질량의 차이로 우리가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질량이 크면 이 친구가 더 빠르게 태우고 빠르게 진화를 하겠죠. 광도가 같다 해서 무지성으로 그 친구가 진화 속도 같다 가시면 안 된다. 그러면 B랑 태양의 질량 비교를 해보면은 B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거성화 단계인데 여기에 찍히는 거성이죠. 그럼 얘가 만약에 태양이랑 지금은 광도가 같을지언정 얘가 원래 주기혈성일 때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태양에 비해서 더 질량이 작은 아래쪽 여기에 찍혔다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광도가 같다 해서 지금 진화 속도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같은 단계에 있을 때 광도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죠. 태양과 B가 같은 주기혈이라는 단계에 있을 때는 태양의 광도가 B의 광도보다 컸죠? 한마디로 태양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컸죠? 그러니까 누가 더 빠르게 지나요? 태양. 그죠? 그래서 주계열에 머무는 시간은 B가 길고 태양이 짧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그냥 무지성으로 광도 같다 해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되게 실수하기 좋은 선지니까 체크해 주시고, 디귿도 실수하기 굉장히 좋죠. 별의 밀도는 C가 D보다 크냐 해가지고 다른 별 두 개를 비교시키겠지 했는데 C랑 D는 안타깝게도 둘 다 주계열성입니다. 우리가 째껴낸 주계열성 두 개. 주계열성들끼리도 당연히 밀도가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줘야 되느냐? 쎄하죠. 안 쓴 자료가 있으면 안 되는데 안 쓴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보니까 더 쎄하죠. 질량을 줍니다. 나 자료에는 반지름도 있어요. 그리고 밀도네 계산하라는 거죠. 만만한 게 없어. 그래서 밀도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피분의 질량이죠. 정의입니다. 이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반지름의 세제곱분의 질량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씩 해보면 C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읽어주면 돼요. C
반지름이 어디냐? C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1에서 10 사이에 찍힙니다. C 같은 경우는 천천히 해드릴게요. 1에서 10 사이에 찍혀요. 그러니까 천천히 쓰는 거예요. 아, C는 1에서 10 사이에 찍힌데 이거 세제곱이 될 거야 나중에. C의 그러면 질량은 어떻게 되는 거냐? C의 광도가 10의 4제곱이니까 10의 4제곱에 해당하는 질량을 읽어주면 얘가 5에서 10 사이에 찍힙니다. 그러니까 5에서 10 사이에. 이게 지금 C의 밀도. 이에 비해 D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D는 똑같이 하면 되죠. 천천히. D는 광도가 10의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 그 사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여기 사이 어딘가 찍혀요. 그러면은 질량도 대충 잘 읽었나요 제가? 10의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 10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 네, 그러면은 질량이 대충 뭐 여기 0.2, 0.3 이런 데 찍힙니다. 그죠? 대충. 그럼 반지름은 D는 바로 읽을 수 있긴 해요. 10의 마이너스 1승. 근데 여기에 세제곱으로 들어가겠죠? 얘네 둘의 대소 비교만 해주면 되는데 얘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 10분의 1을 세제곱을 분모해서 해버리니까 이게 1000배가 돼버리죠. 이 값이 압도적으로 크죠. 그래서 밀도는 D가 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기억. 휴! 쉽지 않죠. 자, 가보겠습니다. 또. 13번 너무 좋은 문제. 별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또 풀어줄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북반구 해상이라고 합니다. 북반구 해상. 북반구 해상이고요. 여기서 또 좋은 기출 문제가 있어서 이건 제가 나중에 댓글로 또 남겨놓겠습니다. 태풍 이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태풍이 이동하면 당연히 위험반응, 안전반응이 나올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풍속자를 줬지. 풍속자를 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일단은 풍속이 거의 안 잡히는 A 영역이 있죠. 이게 뭘까요? 당연히 태풍의 눈입니다. 태풍의 눈. 이에 비해서 B 같은 경우는 풍속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개념상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 풍속이 최대가 보는 부분은 어딜까요? 개념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저는 수업할 때 말씀드리는데 태풍의 풍속이 최대가 되는 곳은 눈벽입니다. 눈벽에서 풍속 최대. 지금 외워야 돼요. 눈벽에서 풍속 최대. 잘 모르겠으면 눈목에서 풍속 최대. 그리고 태풍이 이동해서 풍속 0의 수렴. 거의 0으로. 완벽하게 0은 아니지만 이 두 개를 여러분이 놓쳤다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래서 0에 가까운 요 A 지점이 굉장히 풍속이 떨어지는 곳이 태풍의 눈이고, 굉장히 진하게 여기 지금 풍속이 엄청나게 빠른 게 이게 눈벽이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게, 눈에서는 풍속이 0에 가깝고 눈벽에서 최대가 된다. 알겠죠? 최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소. 그래서 A는 태풍의 눈벽에 해당하느냐? A는 눈에 해당하지 눈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B가 눈벽에 해당한다. 눈벽에서 풍속 최대. B로부터의 거리는 니은 지점이 가깝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문제 괜찮죠. 지금 보시면은 요 그림을 통해 태풍이 이동하는 경로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북반구에서 태풍의 위험 반응, 즉 풍속이 빠른 쪽은 진행 방향이 어디죠? 진행 방향의 오른쪽. 그러면은 지금 이 진한 쪽이 풍속이 빠른 쪽이 되게 이동 방향을 거꾸로 뽑아낸다면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죠? 이렇게 북동쪽으로 이동해야 되죠. 이렇게 이동을 해줘야 이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속도가 빠른 진한 데이터가 잡히겠죠. 그리고 딱 정확히 이 지점을 눈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태겠죠. 이거를 지금 나자료랑 합치면 갑자기 등압선 분포. 등압선 분포를 왜 줬을까? 등압선이 풍속과 어떤 관련이 있죠? 그렇지. 등압선이 촘촘하면 여기는 풍속이 빠릅니다. 등압선이 널널하면 풍속이 느립니다. 다 우리 배웠던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용을 하면 풍속이 빠른 요 기역, 니은 사이 쪽이 B에 해당하는 거겠죠. 눈벽 쪽. 그리고 니은 정확히 가운데 지점은 A에 해당하는 태풍의 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디귿, 니은 디귿 너머 영역은 진행 방향의 왼쪽에 해당을 하겠죠. 그러면 나 자료의 이 진행 방향을 그려준다면 가는 이렇게 그려졌지만 나는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풍속이 빠른 위험 반응이 될 수 있도록,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풍속이 빠른 위험 반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 있겠죠. 문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B로부터의 거리는 한마디로 B는 뭐냐면 약간 눈벽이죠. 풍속이 최대가 되는 지점. 여기에 해당할 텐데 기역, 니은 사이가 위치할 거기 때문에 니은 지점이 디귿 지점보다 더 가까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기역 지점은 태풍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풍향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 기역 지점은 지금 풍속이 빠른
이 눈병력 위험받은 쪽이기 때문에 풍향 변화가 시계 방향으로 일어나겠죠. 개념 문제.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괜찮다. 좋은 문제. 네. 자, 그리고 14번 가겠습니다. 고지하기 복각 문제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건 근데 사실은 기출문제 열심히 풀으셨으면 거의 같은 유사한 방법으로 푸시면 됩니다. 제가 색깔을 잘 한번 체크하면서 풀어볼게요. A 먼저 볼게요. 항상 실수 안 하려면 저는 생성 시기 이렇게 시간을 써놔요. 시간의 해석은 이렇게 해줘야 돼. 옛날부터 지금으로. 그죠? 그래서 천천히 가보시면 당연히 동일 경로를 따라 이동했다고 위 선에서만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죠. 근데 A 먼저 보면 50, 35, 30 됐다가 50 됐어요. 생성 시기가 0이라는 건 무슨 데이터죠? 그죠? 현재 데이터입니다. 현재. 여기도 현재. 근데 지금 현재 50도의 복각을 갖고 있는데 A4도 옛날에 50 100만 년인데 그냥 50이라 할게 50년 전에 50으로 동일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4 옛날부터 복귀해야 되니까 맨 처음에 A는 현재 위치랑 동일하게 그냥 A4 여기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35로 복각이 줄었죠. 그 말은 이 친구가 더 고위도로 가야 돼요? 더 저위도로 가야 돼요?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복각이 커지죠. 플러스 90도로. 저위도로 가면은 줄죠. 그래서 적도에선 자기 적도에선 0도. 그러니까 얘가 지금 감소했다라는 거는 저위도로 빠졌다는 거예요. A3. 그 다음에 더 감소했죠. A2. 그렇게 됐다가 A1 현재에는 다시 50으로 복귀. 다시 A1 복귀. 물론 당연히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겹쳐 보이면 헷갈리니까 뗐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요렇게를 제가 항상 뭐라고 대답하라고 두 가지로 말씀드렸냐면 방위와 위도의 관점에서 얘기하셔라. 뭐라고요? 방위와 위도. 자, 방위의 관점은 북이냐 남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남하했다가 북상한 거죠. 자, 위도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저위도로 갔냐 고위도로 갔냐요. 맨 처음에 저위도로 갔다가 고위도로 간 거죠. 이렇게 미리 적어 놓으면 문제에서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 B 보겠습니다. B는 이렇게 가죠. 오우! 마이너스 복각에서 시작하네요. 마이너스 복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반구가 달랐다는 거죠. 딱 여기 0도, 적도 라인에 걸렸으면 0도였을 텐데 마이너스라는 거는 적도보다 0도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적도, 마이너스 남반구에 있었다는 거죠. B4 남반구에. 근데 이 친구가 B3로 오면서 다시 양으로 바뀌었어요. 10 대칭적이죠. 그러니까 이것과 같은 거리만큼 같은 위도만큼 해서 B3 이렇게 올라왔을 거고, 그다음 B2 계속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B1에서 현재로 올라옵니다. B2, B1 오케이 이렇게 옵니다. 사실 눈썰미 좋은 분들은 여기서 바로 봤을 수도 있는데 아마 열의 9은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못 봤기 때문에. 여기서 A2랑 B2가 같아요. 요거는 사실은 그래서 기억 풀 때 발견하게 될 내용인데요. 자료 해석하자마자 그때 바로 보이는 분은 거의 없을 거고 기억을 고민하다 보면 보입니다. 수렴형 경계가 만들어진 적이 있느냐라는 건데 B 같은 경우는 쭉 이렇게 올라왔죠. 이것도 두 가지의 관점에서 대답을 해보면 계속해서 얘는 북상한 거죠. 북상. 그리고 위도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여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위도로 갔다가 0도를 찍었다가 고위도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도가 감소했다가 0도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위도의 증감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인트는 여기서 수렴형 경계, 즉 걔네들이 뽀뽀 쪽 부딪힌 적이 있냐라는 건데 얘네들을 보시면은 A2, 10, B2, 10 같은 시기에 30, 30으로 동일하게 만났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지금 A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지금 B는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지금 A2 시기, B2 시기는 A가 아직 올라가기 전이니까 요것만 보면 되죠. 요것만. 그래서 A는 이렇게 내려왔고 B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궁극적으로 10만 년 전 A2 시기에 만났다는 거죠. 같은 위치에서. 그래서 수렴형 경계가 발달한 시기가 있다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가 사실은 기출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거죠. 이거 잘 안 풀리는 분들은 기출 문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구한 고지하기 극의 위도가 50이 높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50은요 펜 색깔 맞춰서 50은 지금이랑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50 데이터는 지금 극지방을 정확하게 요격을 할 겁니다. 아 그냥 북극 여기 있네. 플러스 90도에 고지하극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10 데이터가 문제인데 10 A2 같은 경우는 복각이 플러스 30도
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저위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A2는 즉 10MA 전에는 여기였어요. 그럼 그때 이 데이터는 북극으로 요만큼이나 지금 올린 것보다 더 많은 각도를 올려줘야 북극을 만날 수 있었죠. 근데 지금 이 A2라는 놈이 어디에 있냐면 위도 30도로 대륙 이동하면서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 친구가 A2가 현재 여기로 올라왔을 지언정 자기는 남아있잖아요. 자기장의 정보는. 요 데이터가 변했을까? 안 변했죠. 요거는 그대로 유지된 채로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A2에 있는 걸로 읽었을 때는 북극이 지금 북극을 넘어 뒤쪽으로 갔다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90도 N을 요격하지 않고 90도보다 더 낮은 그 중위도 어딘가를 때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90도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50MA가 높다가 맞는 거.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수능에서 많이 나왔던 거죠. 이동 속도는 쉽습니다. 50, 30, 10, 0 동안 50, 30, 20도 바뀌었고요. 10, 0, 20도 똑같이 20도, 20도 바뀌었는데 이 친구는 20만회, 이 친구는 10만회. 그러면 같지 않고 10에서 0이 훨씬 빨랐겠죠. 네, 되죠? 오케이. 그 다음 15번. 15번의 디귿. 제가 이거 개념 설명하면서 이런 거 나올 수 있다. 교과서 탐구활동 잘 보셔라 라고 제가 며칠 전에 수능 완성 풀으면서 얘기 드렸었죠.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는데 포인트는 헬륨 원자핵 한 개가 생성될 때 발생한 에너지 양, 이게 별의 중심부 온도랑 어떤 관련이 있느냐 라는 걸 물어보지만 무관하죠. 헬륨 원자핵 한 개가 생성될 때 생성되는 에너지 양은 그냥 그 친구가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질량 결손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0.7% 정도 사라지는. 근데 별의 중심부 온도는 그냥 그거랑 무관하게 또 다른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이 완전 관련이 없는데 붙여놓은 이런 손질을 헷갈려 하시면 안 된다. 무관하다. 그냥 그것과 무관하게 일정하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16번. 아주 좋은 문제죠. 여러분이 우주 모형 문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이것도 충분히 천천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주 모형 AB를 줬는데요. 천천히 하시면 두 개를 딱 봤을 때 해줘야 될 작업이 두 가지라 했어요. 첫 번째, 두 숫자를 더한다. 그래서 1과의 대수 비교를 한다. 근데 둘 다 1이죠. 그러니까 둘 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쵸, 평탄한 우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셔야 될 작업은 두 개의 대소 비교를 해준다. A는 오른쪽, B는 왼쪽이 큽니다. 이거는 에너지 밀도인데 A는 에너지 밀도가 크니까 그치, 평탄하면서 가속 팽창하는 거고요. 이거는 물질 밀도가 크니까 평탄하면서 감속 팽창하는 우주다 라는 거죠. 목 아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셔야 되는데, 나는 여러분이 처음 보는 자료가 아니에요. 단지 표로 나온 게 처음일 뿐.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적색편이 겉보기 등급을 줬다라는 건 표는 언제나 그래프랑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했고 제일 마지막에 배워서 제일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그래프, 요 그래프 있잖아요. X축이 뭐예요? 적색편이. Y축이 뭐예요? 거리지수, 겉보기 등급.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요거랑 요거는 본질적으로 같은 놈이다.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X축의 겉보기 등급. Z, 적색편이. Y축의 겉보기 등급을 놓고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0.1, 0.4, 0.7 이렇게 줬죠, 지금. 오케이. 근데 기역, 니은 두 개의 모형 중에 기역이 항상 숫자가 더 크죠. 그러니까 기역이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면, 조금 과장을 하면 축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래프 개형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기역은 위쪽, 니은 아래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제가 또 댓글로 영상 남겨놓을 테니까, 개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념을 본인이 빠삭하게 안 놓으면 문제 손도 못 대요. 그래서 개념에서 설명드렸던 거를 제가 다 천천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겉보기 등급이 너무 가리네. 겉보기 등급이 같아. 한마디로 먼 거리에 있던 예전 우주의 모습, 즉 우주 초기의 모습을 지금 볼 거예요. 오케이. 근데 기역은 니은보다 적색 편의가 작아요. 그죠? 먼 우주를 우리가 봤는데 딱 잘라서 A가 B에 비해서 적색 편의가 작아. B가 적색 편의가 더 큰 거죠. 오케이. 근데 이 친구가 결국에는 현재 값으로 오면서 결국에는
현재로 땡겨오면서 가까운 거리, 즉 최근의 모습, 현재의 우주로 오면서 모든 그래프가 동일해져요. 이거는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과학자들이 현재 관측한 값으로 그린 거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기억이 적색 편의가 작았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같아져야 돼요. 기억은 작았지만 같아집니다. 니은은 컸지만 같아집니다. 그죠? 작았지만 같아진다는 건 원래 속도가 느렸지만 빨라진다는 거죠. 느렸는데 빨라진다? 가속. 오케이. 니은이 감속인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매칭이 된다고 줬나요? 아, 기억과 니은으로 순서 없이 나타났다고 했네요. 그러면은 컸지만 줄었어. 속도가 컸지만 결국엔 같아졌어. 그러면 감속. 그럼 매칭이 되죠. 기억에 해당하는 게 이거, 니은에 해당하는 게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 설명이 너무 빠르고 이해가 안 되고 좀 뜬구름 잡는 것 같다. 그럼 댓글로 남겨드리는 개념 영상 꼭 보셔라. 네, 제 영상이 제일 마지막 영상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A냐, 기억은 A냐 맞게 되는 거고요. 모형으로 추정되는 우주의 나이. 아, 이거 기가 막힌데. 갑자기 나이를 물어본다. 선생님 이거 나이 물어보려면 원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프리드먼 우주 모형이랑 그래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주고서 이거 어떻게 풀어요? 생각을 해야 돼. 결국에는 같은 속도로 왔어요. 근데 기억이 느렸다가 빨라져서 가속이죠. 니은은 빨랐다가 지금까지 같아져서 감속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결국엔 도달해야 될 속도는 똑같은데 느렸다가 빨라진 거 가속, 빨랐다가 느려진 거 감속, 이렇게 해서 지금 풀어왔잖아요. 그러면 전자랑 후자 중에 평균 속도 자체는 누가 빠른 거죠? 후자가 빠른 거죠. 원래 빨랐다가 느려졌어. 그러니까 이거의 평균치는 지금 속도보다 더 위쪽에 있을 거예요. 느렸다가 빨라졌어. 이거는 얘네 평균치는 지금 값보다 낮은 값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더 우주의 나이가 많아주는 놈은 더 느렸던 놈이어야겠죠. 천천히 해드리면 A 같은 경우는 느렸다가 등속으로 온 가속팽창 우주예요. B 같은 경우는 빨랐다가 등속으로 온 감속팽창 우주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평균적인 속도를 생각을 해보면 평균 V, 느렸다가 왔으니까 빨랐다가 온 애보다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평균적인 속도가 느린 놈이 나이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같은 공간을 여는데.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니은 선지가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A가 더 많은 게 맞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뭐냐? 가속과 감속이랑 빠른 거랑 느린 거는 별개예요. 가속은 1에서 10으로 가도 가속이에요. 10에서 100으로 가도 가속이야. 빠른 건 10이냐 100이냐 1000이냐 라는 그 절대적인 숫자죠. 그러니까 가속 감속이라는 어떤 변화량이랑 느리고 빠르다라는 어떤 절대적인 수치를 항상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속인 놈이 더 느렸고 감속 우주인 놈이 더 빨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감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가속이 더 느렸고요. 감속이 더 빨랐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Z 1.0인 거의 거리는 1.0인 거는 이제 이 그래프에서 가장 오른쪽에 해당하는 거죠. 1.0. 1.0일 때의 초신성의 거리를 봤는데 기억이 더 위에 찍히죠. 니은이 더 아래쪽에 찍히고. 그러니까 기억에 해당하는 A가 니은에 해당하는 B보다 절대 등급이 겉보기 등급이 더 크게 나와요. 겉보기 등급. 그죠? 이건 그냥 데이터대로 보여주면 되죠. 기억이 더 위쪽에 찍히니까 겉보기 등급이 더 크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억이 겉보기 등급이 크죠. 모든 데이터에서.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거리로 환산이 되느냐? 지금 원웨이 초신성의 개념적인 교과서에서의 내용은 항상 최대 밝기가 같다 터졌을 때 절대 등급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터질 때의 에너지량은 똑같은데 걔가 기억에서 봤을 때는 항상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왜? 겉보기 등급이 더 크게 나오니까. 그래서 멀다라는 게 맞은 거죠. 겉보기 등급이 크다라는 건 같은 밝기가 더 뒤로 빠져서 더 어두워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등급인 놈이 더 뒤로 빠졌기 때문에 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가겠습니다. 17번 같은 경우도 제가 개념에서 좀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 그래프가
무지성으로 그냥 해석하면 안 되고 사실은 0m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합니다. 0m라는 거는 뭐죠? 그치, 표면에서의 온도예요. 표면에서의 온도인데 잘 보시면 이 그래프는요 1000보다 낮은 온도에서 시작하죠. 요 그래프들은요 1000보다 높은 온도에서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면 본질적으로 마그마가 용융하는 온도 차이가 얘랑 얘는 다른 놈이라는 거예요. 두 개는 다른 마그마라는 거죠. 근데 더 높은 놈 오른쪽에서 시작하는 이 그래프들은 그러면 온도가 더 높다라는 건데 이걸 우리가 뭐랑 연결해서 볼 수 있냐면 그렇지 마그마의 정출온도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성암 파트에서 공부하셨지만은 현, 안, 유, 반, 섬, 화, 유문암질, 안산암질, 현무암질 걔네 중에 뭐가 제일 높은 온도에서 나오죠? 뭐가 제일 높은 온도에서 나오냐면 나 지금 렉 걸렸네요. 뭐가 높은 온도에서 나오냐? Sorry. 저도 오래 하니까 지치네요. 힘들어. 렉 걸려가지고 찾기가 힘들어. 여기죠. 이 그래프인데 높은 온도부터 현, 안, 유 순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현무암질과 유문암질을 비교했을 때 온도가 더 높은 건 현무암질이에요. 그래서 여기 써있지만 현무암질은 1000도가 넘습니다. 근데 유문암질은 1000도보다 낮은 쪽에도 잘 나오긴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를 봤을 때 1000도가 높은 쪽에 있는 이쪽이 현무암질 마그마의 그래프고요. 현무암질. 요 1000보다 낮은 쪽에 있는 이 A 그래프가 유문암질, 즉 대륙지각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푸셔면 좋느냐. 여기는 휘어져 있고 여기도 휘어져 있으니까 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물이 포함되어 있는 현무암질 마그마다. 그럼 얘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1번, 2번 중에 뭘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면 틀리는 거예요. 왜냐 얘는 1000도보다 낮은 쪽이니까 현무암질이 아니라 유문암질 마그마다. 이거에 니은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요거예요. 1000도보다 지표에서 높은 쪽, 용융온도가 더 높은 쪽. 그래서 이 친구가 물이 들어가가지고 흰 쪽 현무암질. 이에 비해서 기억은 화강암질 마그마죠. 유문암질 마그마. 근데 이 친구가 여기 책에 여러분이 보시는 자료에 따라서 물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물이 들어간 자료죠. 그래서 요거는 유문암질 물이 들어간 유문암질 마그마, 즉 대륙지각 구성. 아래쪽은 물이 들어간 현무암질 마그마, 해양지각 구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기억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파란색, 니은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보라색. 어떻게 하느냐? 지표에서의 온도 차이, 용융 정출 온도를 통해서 더 높은 쪽이 현무암질, 낮은 쪽이 유문암질, 더 높은 쪽이 현무암질, 낮은 쪽이 유문암질. 요 개념이랑 합쳐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세 문제 남았는데 제가 세 문제는 고3 면접 지도를 하고 와서 합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힘들다. 다시 왔습니다. 힘들어. 18번부터 쉬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죠. 18번. 현재 A, B, C 경사각, 공전궤도, 이심률 이거죠. 저는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현재랑 비교해서 이게 크냐 작냐를 써놓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30도 S에서 잰 거예요. 30도 S 난방구라서 또 한번 꽈죠. 어쨌든 간에 보면은 현재를 줬어요. 근데 B 같은 경우는 현재랑 이심률은 똑같죠. 근데 경사각이 크죠. 그래서 경사각이 크다, 세타가 크다 이렇게 써놔요. 이거랑 같이 C 같은 경우는 각은 같죠. 근데 이제 이심률이 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심률이 큰 세팅. A 같은 경우는 각도 작고 이심률도 작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각도 작고 이심률도 작고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그래프를 해석할 필요 없이 우리가 검토하거나 다시 풀 때 이 글자만 보면 되니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와닿긴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거를 ABC를 랜덤하게 뿌린 거라서 어떻게 돼야 될지 문제를 하나씩 풀면서 이제 매칭을 해보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억, 여름철 한낮의 태양 고도가 X로 적절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름철 태양의 한낮 고도 어떻게 풀 수 있죠? 제가 이거 아까부터 렉 걸렸는데 껐다 켰는데도 렉이 안 풀렸네. 그 여름철 태양의 고도 같은 경우는 짜자자자자자자 여름에 높게 뜨고 겨울에 낮게 뜨죠. 그러다 보니까 1년을 생각해 보면은 이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방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 크게 어렵진 않다. 근데 그 그래프가 여기 나왔네요. 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태양의 남중은 어떻게 바뀌느냐. 높았다가 낮았다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합니다.
그렇죠? 높았던 때는 계절이 뭐? 여름. 낮이면은 겨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쭉 돌아서 원래대로 돌아오면 1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태양이 높게 떴을 때 이게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 태양이 낮게 떴을 때 이게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인데, 이때 이 진폭이 우리 자전축 기울기 경사각만큼이다는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23.5도, 23.5도, 23.5도. 왜냐?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이 이 그래프에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만약에 자전축 경사각의 기울기가 커졌으면 어떻게 이 그래프가 바뀔까요? 이 그래프가 만약에 지구 자전축이 더 누우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진폭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럼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더 높아지고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더 낮아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기울기가 작아졌어. 기울기가 작아지면은 이게 진폭이 더 이렇게 작아지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더 낮아지고 겨울철은 원래보다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와서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태양 한낮 최대 고도는 만약에 A라면 세타가 줄었죠. 그러니까 얘는 감소할 거예요. 그죠? 감소하니까 마이너스라 쓸게요. B 같은 경우는 커졌으니까 증가죠. 플러스. C 같은 경우는 경사각이 그대로죠. 그러니까 여기는 같아야 돼요. 근데 X는 뿔마마예요. 한마디로 같다를 표시할 수가 없죠. 제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연결이 끊겼다. 자, 니은부터 갈게요. 니은 보시면은 y가 기온의 연교차라면 기억은 b, 디귿은 c가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한번 해보면 되죠. y가 기온의 연교차라면, 근데 사실 좀 복잡해서 저는 디귿 먼저 풀었어요. 태양으로부터 근일점까지의 거리는, 이거는 제가 개념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률이 커지면 근근원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20률이 커지면 근일점은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멀어집니다. 그래서 A 시기 같은 경우는 20률이 작을 때라서 근일점이 멀어요. 그래서 멀다가 정답. 그렇게 되면 사실은 기억은 틀렸고 디귿은 맞으니까 2번, 4번 중에 왔다 갔다 할 텐데, 니은을 마저 풀면은 기온의 연교차라면 한번 기온의 연교차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기온의 연교차가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요 기본 세팅은 알아줘야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근일점에서 남반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근일점에서 남반구는 여름, 그 다음에 원일점에서 겨울인 상태예요. 하나씩 해보면 B 같은 경우는 20률이 세타가 커지는 거죠. 각을 더 들이밀다 보니까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C 같은 경우는 20률이 커져요. 그럼 근일점이 더 땡겨오죠. 그러니까 근일점 땡겨오니까 여기서도 여름에 온도가 커져요. 그죠? 그러면은 B, C 둘 다 플러스로 커져야 되는데 지금 Y의 기온 연교차를 넣고 보면 기억은 플러스라서 해당할 수 있지만 디귿은 마이너스라 해당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18번. 18번에 사실 기억 자료, 가자료, 가가 체크 안 돼 있네요. 요 그래프 같은 경우 기출문제 많이 나왔던, 수특 수안에도 많이 나왔던 그래프라서 딱 보자마자 여러분이 매칭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많이 푸셨으면. 그래서 어떻게 매칭을 하면 되느냐. 표면온도, 반지름, 질량 어떻게 매칭을 하냐면요. 요게 일단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얘는 일정하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 본다고 해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 얘가 시간이 지나가니까 갑자기 뭔가 떨어지는 물리량. 거성화 단계로 가면은 광도랑 반지름은 다 커지지만 표면 온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C가 표면 온도 T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럼 얘가 강도냐인데 여기서 이거가 등장을 하는 거죠. R제곱 T의 제곱인데 요 단계에서 요 일정한 단계를 볼게요. 일단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일정한 단계에서 본다면은 T는 무시가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은 일정한 T 값일 때 R이 제곱배로 L에 곱해져서 들어가죠. 그러면 누가 더 빨리 커져야 돼요? R보다는 R의 제곱배로 들어가는 L이 커져야죠. 그러니까 요게 L, 요게 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출문제에서 충분히 많이 다뤄졌던 거기 때문에 알아주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폭과 그 끝의 거리, 생명과능지대 끝의 거리를 체크를 해줬는데 당연히 얘가 폭이 되고 얘가 거리가 되겠죠. 끝거리라고 할게요. 왜냐면 반대로 이게 끝거리, 요게 폭이 되면은 그림이 이상해져. 끝거리가 0.5인데 폭이 1.25면은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끝거리, 얘가 폭이 됩니다. 그럼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현재는 끝거리가 1.25 그리고 폭은
0.5가 돼야 되니까 0.75. 요 사이에 지금 생명 가능 지대가 있고 이 사이에 이제 지구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T1은 언제냐면 T1 끝거리가 2.25로 밀려났어요. 그 말은 더 이전일까요? 더 이후일까요? 더 이후죠.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태양의 광도가 이렇게 커지면서 이제 생명 가능 지대가 뒤로 밀리고 폭도 넓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폭은 0.5보다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커야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근데 골 때려. 갑자기 1.5보다 크냐? 0.5가 아니라 0.5보다 큰 건 확실해요. 1.5보다 크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 숫자가 왜 나왔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1.5라는 걸 준 이유 1.5를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1.5라고 치면 2.25가 끝거리인데 폭이 1.5가 돼야 되니까 어디까지 오냐면 2.25에서 1.5를 덜어내면 0.75만큼 와줘야 이 폭이 1.5가 돼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 오면 눈에 보이지. 0.75는 지금 현재 생명 가능 지대가 시작하는 길이에요. 거리. 근데 얘가 광도가 커지면서 이게 뒤로 밀렸으면 시작하는 거리도 뒤로 밀렸어야겠죠. 그러니까 0.75에서 시작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시작하는 곳이 0.75보다 더 뒤쪽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폭은 자연히 줄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T1 시기보다 큰 게 아니라 작아져 1.5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아져야 이게 뒤로 밀리는 걸 설명할 수 있다. 시작하는 길이가. 그 다음에 별의 질량은 현재가 크냐 이거는 별표 5개 쳐놔야죠. 여러 번 나왔던 건데 현재에서 T1으로 이제 시간이 밀리는 건데 T1 시기는 더 후기죠. 후기로 가면 갈수록 별은 계속 뭐래요? 중심에서 핵연료 합성, 핵반응을 하죠. 그러면서 질량을 계속 줄여요. E는 델타 E는 델타 MC의 제곱이니까 계속해서 에너지를 낸다라는 건 계속해서 질량이 줄고 있다라는 말과 동일하죠. 물론 수소를 100 때려 넣었을 때 0.7밖에 안 줄긴 하지만 0.7%. 그 문제가 또 하필이면 위에 15번에 있었죠.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크다라는 게 아니라 그죠. 현재가 크고요. 후기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에너지를 쓰고 있다. 질량이 줄고 있다. 별의 표면에서 단위 시간당 모출하는 에너지니까 줄 퍼 세크. 광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광도 비교하는 건데 현재보다 T1으로 가면서 광도가 더 커지죠. 그러니까 현재가 더 많을 수 없다. 자, 20번.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기출문제에서 한 번씩 건드렸던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근데 굉장히 훌륭한 추론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20번 굉장히 좋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뭐 문제는 쭈쭈쭈쭈 있고요. 식견상 쭈쭈쭈쭈 있고요. 그죠? 그리고 반지름에 42배. 괜히 준 게 아니겠죠. T1에서 T2 동안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의 파장이 일정하게 길어지느냐. 한마디로 중심별에 계속해서 이 말을 바꿔보면 중심별이 계속해서 파장이 길어진다라는 건 계속해서 일정하게 적색 편의가 일어나느냐. 이거랑 같은 질문이죠. 한마디로 이걸 또 반대로 얘기하면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느냐. 이거랑 같은 질문이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면은 천천히 해석을 해보면 사실은 식현상 그래프에서 후퇴 접근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지금 딱 여기서 준 T, 델타 T의 시작 지점은 이 지점이죠. 그리고 다시 그 델타 T가 2번 지나갔더니 다시 그 제일 고래 시작 지점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만큼이 뭐다? 그렇다. 주기다. 주기 T는 2 델타 T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 델타 T. 오케이. 그러니까 요게 지금 한 주기라는 거. 한 주기 이렇게 쓸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주기도 주기지만 접근하냐 후퇴하냐예요. 그럼 식현상이 생긴다라는 건 잘 생각해봐요. 제가 별이고 이게 행성이에요. 식현상이 시작된다는 거는 행성이 쭉 와서 제 앞을 가리는 거죠. 한마디로 행성은 뭐 하는 거예요? 행성이 접근해서 딱 가려주고 후퇴하면서 빠지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천천히 하는 거예요. 행성 먼저 생각해 볼게요. 행성이 식현상이 시작된다는 거는 이때 계속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딱 이 식현상의 중앙부까지. 딱 중앙부까지. 잘 그릴게요. 잘.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행성의 접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식현상의 완전 정점에 있을 때는 이 행성이 제일 여러분한테 접근해서 제 배꼽을 딱 가렸을 때겠죠. 가운데. 그 다음부터는 이 정점 딱 센터를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얘가 이제 배꼽을 지나서 후퇴하죠. 뒤로 빠지죠. 그러니까 후퇴하면서 쭉 뒤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행성이 접근하는 데가 여기까지라면 행성이 여기부터는 이제 후퇴를 하겠죠. 이 선을 기준으로 이 뒤는 후퇴를 할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후퇴를 하느냐? 언제까지 후퇴를 하냐면 바로 이 주기의 절반만큼. 왜냐? 어떤 녀석이 절반은
접근, 절반은 후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델타 t만큼 갈 때까지는 후퇴를 할 겁니다. 그래서 행성 접근한 거에서 델타 t만큼 간 때까지는 이만큼은 이제 행성이 후퇴를 하겠죠. 후퇴. 델타 t. 얘가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이 보라색 선 뒤로 조금 밀리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이 후퇴. 그럼 여기만큼 또 반주기 델타 t가 지나갔으니까 한 주기는 2델타 t인데 반주기 델타 t가 지나갔죠. 그러면 요만큼의 또 델타 t는 그렇지 접근을 하겠죠. 그 접근한 시기가 딱 정확히 어디에 맞아 들어갈 거냐면 또 저 식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센터. 이렇게 되죠. 접근하다가 딱 센터까지 접근 딱 어디까지? 센터까지. 그 다음에 반주기 델타 t만큼 또 후퇴했다가 다시 또 반주기 델타 t만큼 왔을 때 다시 또 배꼽에 딱 들어오는 접근. 근데 이건 행성이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중심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색깔을 통일시켜 드리면 중심별은 행성과 어떻게 움직이죠? 그렇지, 반대. 행성이 접근한다는 건 별이 후퇴, 행성이 후퇴한다는 건 별이 접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여기다가 반대로만 쓰면 됩니다. 별은 그럼 요 기간 동안 행성이 접근했으니까 별은 그렇죠, 후퇴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에서는 행성이 후퇴했으니까 별이 여기서는 접근, 그렇죠? 별 접근. 다시 여기서는 행성이 접근했으니까 별은 후퇴,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만 보면 별이 후퇴했다, 접근했다, 후퇴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또 편의량으로 얘기해주면은 후퇴니까 적색편이, 청색편이, 적색편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T1에서 T2 동안 꾸준히 일정하게 적색편이가 일어나냐는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 T1에서 T2, T1에서 T2 가는 동안 T1일 때는 빨간색 접근이죠. 그러니까 T1일 때는 별이 접근하기 때문에 청색편입니다. 근데 T2일 때는 별이 후퇴하죠. 그러니까 적색편입니다. 이때는 적색편이. 그래서 이 친구가 일정하게 적색편이 후퇴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청색으로 왔다가 적색으로 빠지는, 접근했다가 후퇴하는 그런 일의 중간에 놓여 있다. 중심별의 단면적은 행성의 단면적의 400배이냐? 이거는 사실은 이 드랍되는 이 부분을 보면 되겠죠. 만분의 25입니다.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거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면적으로 물어봤으니까 저 비율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만약에 반지름 비율이다 그러면은 만분의 25는 100분의 5의 제곱이니까 5대 100이요. 한마디로 1대 20이요.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의 비율은 1대 20이구나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아, 디귿선지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식현상이 일어나는 기간. 와, 갑자기 기간. 야, 이거 어떻게 풀지? 안 쓴 정보를 써야겠죠. 이 42R을 어떻게든 써야 될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볼게요.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려야겠다. 자, 보시면 식현상이 그럼 어떻게 돼 있을 때 생길 수 있느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아래에서 이렇게 봐요. 이게 영역이 이렇게 기니까 여기서 본다 칠게요. 이렇게 본다 쳐요. 근데 우리가 식현상이 일어나려면 어때야 되냐면 일단은 별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별 앞쪽으로 행성이 이렇게 지나가줘야 이제 식현상이 생기겠죠. 이렇게 지나가줘야. 근데 지금 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는 행성 반지름의 42배예요. 그리고 행성을 R이라고 했을 때 중심별은 20R이에요. 그러면 그림을 대충 그릴 수 있는데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그냥 식현상이 제대로 딱 생겼을 때 생각해 보면 가장 중앙으로 왔을 때 요게 20이죠. 그리고 거리가 22 떨어져 있어야 총 이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는 42가 되겠죠.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42가 되려면 이 사이즈는 20배 크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 22배 더 와야 되고, 근데 여기 이렇게 자그마하게 해서 반지름 여기 1짜리가 있고 그럼 요 거리는 21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세팅인 거죠. 그래서 요 행성이 뭐 시기일지 반시기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돌아주면서 식현상을 만드는 거죠. 그럼 식현상이 생길 수 있는 상태는 가장 처음 시점은 어디냐면 이렇게 돌아서 이쯤 왔을 때겠죠. 이쯤을 좀 더 그림으로 엄밀하게 그려보면 우리 시야는 이렇게 워낙 멀리 있으니까 일자로 간다고 보겠죠. 네, 일자로 간다고 보고 딱 이 큰 별의 가장 가외 영역에 요 행성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때부터 이제 식현상이 시작되는 시점인 거잖아요. 그럼 이때를 한번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잘 그려보면 고민해보는 거예요. 이 선은 왜 생긴 거야? 요때 딱 요때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숫자부터 천천히 해볼게요. 아는 숫자부터 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딴 건 헷갈리니까 지워보겠습니다. 슉슉슉. 요때부터 딱 식현상이 생기는데 요건 문제에서 줬죠. 42로 그쵸? 42로 딱 줬어요.
헷갈리니까 여기다 그릴게요. 42로 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게 뭐냐? 요 긴 거 별의 사이즈는 20이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항상 눈을 크게 뜨고 내가 아는 걸 활용해서 모르는 걸 찾아야 되는데 직각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수학 풀 때 많이 하시죠. 직각. 직각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여기 있어요. 근데 지금 요 삼각형을 보면 애매해요. 왜냐? 이 길이를 줬는데 요 길이는 모르죠. 이 길이도 모르죠. 내가 아는 건 요거밖에 없어. 그러면 사실 요 삼각형을 보시는 건 그렇게 좋은 접근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아니까 요거를 써먹을 수 있는 삼각형을 그린다면 여기부터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의 센스인데 여기에 이런 선을 그릴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요 삼각형.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길이는 요 길이와 같죠. 이 내가 늘린 삼각형의 길이는 요 작은 행성의 반지름의 사이즈와 같아요. 여기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노란색 밑변으로 가진 이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중심 사이 거리니까 42로 살려서 쓸 수가 있죠. 아까 요 삼각형을 보면 못 써. 당연히 요 삼각형도 여기 1은 알겠지만은 딴 거 모르잖아요. 못 써. 그래서 이렇게 키워서 수직을 여기서 찾아주면은 얘도 쓰고 얘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봤더니 42, 21 2대1 여기가 60도 나는 거죠. 사실 근데 저 여기까지 찾고서 좀 옳았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야 되는 우리가 문제에서 풀어야 되는 건 뭐냐면 식현상이 일어나는 기간 한마디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예요.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저 60도 찾은 거 뭔가 다 온 것 같긴 하죠. 좀 더 해볼게요. 딴 거 좀 정신없는 거 지워주고 오케이 60도는 찾았어. 그럼 저 60도랑 시간이 뭔 상관이야? 식현상이 일어나는 기간이면 일단 여기서 식현상이 시작됐으면 끝날 때도 봐야겠죠. 기간은 시작부터 끝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끝까지 이렇게 간다 쳐도 이제 대칭일 거잖아요. 시작과 끝은 대칭적이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60도겠죠. 끝날 때까지. 이러면 좀 보이지 않아요? 여기 채워주고 싶지 않아요. 60 그러면 60. 근데 내가 지금 답해야 되는 건 기간, 시간이에요. 60도와 시간은 어떻게 적지? 60도는 전체 360도에 6분의 1. 그러면 주기에 6분의 1만큼의 시간이 걸리겠지. 근데 아까 주기 얼마나 했죠? 2 델타 t. 얘 6분의 1만큼 60도 돌 때까지만 식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주기인 2 델타 t의 6분의 1이니까 식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은 3분의 델타 t. 그래서 0.25t가 아니라 3분의 델타 t. 답은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밀도가 있었어요. 좀 만만한 문제가 없고 다 좀 뭐랄까 터프한 문제들, 굉장히 좀 텁텁하다 풀면서 저도 막 다른 거 1회, 2회 풀 때보다 좀 더 여러분이 품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만큼 사실은 뜯어봤을 때 30분 내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그냥 그 시간 제한을 리미트를 해제하고 한 문제 한 문제 여러분이 뜯어봤을 때는 정말 배워갈 게 많다. 그래서 저도 이게 찍는 시간이 좀 길어서 약간 말도 좀 뻐버버버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또 댓글로 뭐 질문 남겨주시거나 하면은 좋겠고요. 이 댓글에 꼭 제가 좋은 영상들 또 연계해서 많이 달아놓을 테니까 그것도 보시고 20번 문제 좋죠? 고생하셨습니다. 빠이빠이 뿅.